AI NLU 두 번째 세션이고요. 부제를 좀 달아봤습니다. About Bot Builder. NCC하고 BD가 NCC는 주로 기획 역할을 맡았고요. 저희가 개발을 좀 맡아서 챗봇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일단 봇빌더를 좀 만들었고요. 외부에는 사실 이거를 미들웨어라고 좀 지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 좀 그 용어들을 차용해서 미들웨어로 좀 얘기하고 있고요. 사용자 질의 분석과 학습을 담당하는 빌더와 전체적으로 응답 결과를 조합하는 다이얼로그 매니저로 구성되는데, 큰 박스 몇 개만 보시면은 저 중간에 있는 다이얼로그 매니저가 실제로 대화를 분석하고, 물론 이제 NLU에 요청을 해서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하고 답변을 조합하는 하나의 런타임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른편에 있는 챗봇 빌더가 저희가 이제 이후에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지만, GUI 기반으로 전체적인 챗봇의 시나리오와 로직을 설계하는 부분, 그리고 다이얼로그 매니저는 봇 빌더에서 만든 챗봇 빌더에서 만든 내용들을 가지고 런타임에 수행하는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인사이트 부분은 챗봇이 구동되면서 나오는 모든 이제 대화에 대한 이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형태소, 그리고 시나리오의 실행 경로, 이런 부분들을 전체 로그로 남겨서 해당 내용들을 트레이스하고, 어느 시나리오가 어느 패스가 많이 쓰였나, 그 다음에 어느 질의가 답변을 못했나, 이 질의는 그럼 어떻게 분석이 되어야지 맞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챗봇 인사이트 부분입니다. 저희 이번 기사에도 좀 주요하게 좀 나갔는데, 저희가 이제 세이즈, 그러니까 고객들을 좀 만나보다 보면은 보통 챗봇 하면은 NLU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저희 봇빌더 시스템의 포지셔닝을 일단은 전체 서비스, 얼마만큼 챗봇 서비스를 잘 만들고 잘 수행하고 잘 성장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에 좀 관점을 맞추고 있고요. 실제로 NLU를 우리가 내재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챗봇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분석을 하는 NLU를 내재화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신뢰를 좀 줄 수 없는 부분이라, 오히려 나름대로 한국어 필드에서 좀 기술력이 많이 쌓이고 현실적으로도 올라왔다고 보이는 왓슨이나 루이스, 그다음에 다이얼로그 플로우, 구글 다이얼로그 플로우들을 전체적으로 어댑테이션 할 수 있는 하나의 챗봇 빌더, 다른 말로 이제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포지셔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이 세이지키 버전이었습니다. 흐름도처럼 순서도처럼 그냥 순차적으로 뭔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복잡도가 많이 이제 높아져서 가시도가, 물론 이제 플로우를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챗봇이 어떤 대화들이 나가는지가 직관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1.0 봇 디자이너에서는 이제 대화 기반, 묻고 답하고, 그 안에서 그러면은 실제로 저 디자이너 안에서 실제 나갈 앤서들에 대한 쇼컷들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로 나갈 건지 굳이 에디트 창을 열어보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전체적인 챗봇의 대화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로 좀 전체적으로 디자이너 UX를 좀 개선을 했고요. 다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만든 챗봇을 웹챗, 그러니까 단순히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로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웹 이제 형식으로 제공하는 웹챗을 통해서 만든 이제 디자인에서 만든 챗봇들을 바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NLU의 분석 결과라든가, 그다음에 그 당시까지 저장됐던 세션 변수들, 그다음에 지금 챗봇이 전체 플로 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이너 시나리오를 디자인한 각각 노드들에서 어느 위치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실시간 디버깅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업들은 디자이너를 통해서 챗봇을 만들고 웹챗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행을 해보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실패가 됐다면 어디서 실패를 했는지, 어떤 변수들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뭐가 부족했는지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챗봇 실행 로그, 그다음에 컨텍스트 변수들, 그다음에 실행 지점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이제 API 등록 화면인데요. 현재는 이제 RESTful API들, 이제 뭔가 좀 규격화되어 있는 RESTful API들을 바로 이제 인아웃에 등록을 하면은 오른쪽 화면은 봇 디자이너의
로직을 구성하는 이제 그 하나의 액션 카드 디자이너 화면인데 해당 API가 그 외부 API로 등록이 되어서 그 API 컴포넌트를 배치하고 인아웃을 연결해 줌으로써 해당 API를 바로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설정을 통한 API 관리 연동 화면들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럼 모든 레가시 API가 여기 관리를 통해서 가능하겠느냐? 물론 이제 API의 여러 가지 이제 각각의 고객 시스템들은 다양하게 API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했던 부분들이 100% 지원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리퀘어먼트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CS를 많이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젠데스크라거나 ITSM 이제 글로벌 솔루션인데 그런 API들 오픈 API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 다음에 날씨 API나 뭐 치젤 API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FAQ API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활용도가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REST API에 대한 요 제너럴라이즈 이외에 이제 오픈 API들을 계속 내재화시키는 이제 약간 범용 오픈 API들을 내재화시키는 과정들을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그 대시보드 인사이트 부분인데요. 전체적인 그 대화 실행, 그다음에 세션, 그다음에 어떤 시나리오들이 실행됐는지, 그다음에 잘못 분석된 그 발화들은 몇 건들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그 보여주는 이제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상단에 네모 4개가 있는 것이 이제 이게 지금 펍지 데모를 하기 위한 펍지에 대한 학습 현황인데요. 전체 이제 인텐트가 몇 개인지, 엔터티가 몇 개인지, 그다음에 뭐 그 학습한 발화가 몇 건인지 이런 부분들의 현황을 보여줍니다. 저기 2만 건 넘게 되는 게 지금 현재 펍지 같은 경우는 실제 펍지 FAQ들을 전부 다 수집해서 발화 개수가 2만 개가 넘도록 좀 되어 있어서 저런 부분들은 지금 아까 앞으로 좀 소개해드릴 이제 학습 현황 분석이라든가 뭐 잘 학습이 됐는지 밸런스가 잘 맞았는지 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한 중요한 데이터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가지고 펍지의 데모를 계속 진행하고 이제 펍지 쪽 리퀘어먼트들을 업데이트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이 부분들은 이제 OS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챗봇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잘 학습을 시켰다라고 해도 초기에 모든 것들을 학습시킬 수 없고 뭐 이상한 아니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발화가 들어왔을 때 아니면은 요즘에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조어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 학습되지 않은 엔터티들이 들어왔을 때 그 실제로 NLU는 분석을 못해서 아웃 오브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비정상 응답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OS라고 이제 보통 통칭 지칭을 하는데 이제 저희 인사이트 부분에서는 이 OS 질의문들을 전체 로그 기반으로 이제 형태소 기반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많이 나온 형태소가 포함된 OS들은 중요도가 높고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학습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레커멘드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학습된 어터런스들의 인텐트, 그러니까 형태소를 분석하고 해당 형태소들이 이제 지금 현재 접수된 OS 발화문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인텐트와 유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레커멘드 기능. 해당 기능들은 실제 챗봇을 운영하는 그 분들에 있어서는 계속 잘못 알아듣는 것들을 인텐트를 등록해주고 계속 학습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많은 뭐 챗봇들은 뭐 배치로 한 번씩 모아가지고 이제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왔는지 유사도 분석 아니면 텍스트 매칭을 통해서 이제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전체 로고들을 기반으로 일단 레커멘드하는 이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좀 그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운영 편의성에 대한 이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 아직 조금 개발이 좀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품질 지표, 그러니까 분석 지표로 좀 보고 있는 것들이 그 하나의 서비스, 피자헛 서비스 또는 펍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내부에 펍지 FAQ, 그다음에 상용구, 그다음에 젠데스크 신고, 핵 신고, 그다음에 환불 요청이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서브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펍지에 많은 여태까지 CS 쪽에 많이 들어왔던 그 질문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었겠지만 실제 좌측 그림은 어떤 거냐면 그 하위 시나리오 중에 발화들이 그 초기부터 어디로 많이 라우팅 됐는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해당 시나리오로 왔을 때 그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라우팅 됐는지를 보여주는 전체적인 그 시나리오 레벨에서의 플로우 커버리지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시나리오를 잘 설계했고 기획을 잘했지만 어떤 시나리오가 유효하고 어떤 것들을 많이 불렀고 어떤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처진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인사이트를 주고요. 그러면은 많이 불리지 않는 저런 호출 같은 경우는 도대체 왜 그럴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획자한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리마인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좌측 그림은 그 하나의 서비스에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 시나리오 라우팅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패스 경로의 카운트고요. 오른편은 각 시나리오는 그 시나리오 안에 나름대로의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프로세스들도 뭐 기획된 거와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실제로 운영을 해봤을 때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고요. 뭔가 브랜치,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10개를 가정했는데 한 5개만 많이 불리고 나머지 5개는 불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복잡도 개선을 위해서 나머지 5개, 사실 노드 하나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어터런스 수집도 많이 해야 되고 설계도 많이 해야 되고 관리 요소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시나리오 브랜치들을 디프리케이트 시키는 그리고 이제 효율적이고 효용적인 챗봇 시나리오를 계속 발전시켜가는 하나의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좀 트라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챗봇이 학습이 됐어요. 이제 기획이 잘 되고 어터런스 수집이 다 돼가지고 이제 학습이 돼서 챗봇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챗봇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2만 개 바로 어터런스 AC가 넘어가니까 2만 개 어터런스가 넘어가니까 운영자가 이 2만 개 어터런스를 각각 기억 못하고 중복 등록한다든가 아니면은 주요 키워드 뭐 환불이라든가 아니면 핵신고 이런 주요 키워드들을 여러 인텐트들에 중복적으로 넣는다든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중복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 MCC 분들이 펍지 어터런스를 수집하고 이런 것들 운영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엑셀이나 이런 걸로 초기에 한 뭐 1000개, 2000개까지는 잘 관리가 되다가 2만 개가 넘어가면은 어떻게 학습이 됐는지를 본인도 운영자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럼 현재 학습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특정 인텐트가 몇 개나 있는지, 인텐트별로 어터런스가 몇 개나 등록됐는지, 그리고 인텐트 어터런스 안에 있는 그 형태소 기반으로 인텐트들이 어떤 연관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학습 현황에 대한 시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오른편에 있는 뭐 이상한 분자 구조도 같은 이 그림은 각각의 인텐트와 엔턴티와 그다음에 테스트 발화에 대한 형태소들의 연관도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형태소 기반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워드 임베딩을 좀 적용해서 전체적인 학습된 단어들에 대한 벡터와 그런 부분들의 연관도,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통해서 챗봇 학습 현황에 저희가 이제 딥러닝을 좀 적용시키는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원래 제가 다다음 주 발표였는데 어차피 뭐 추석이 있긴 했지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는 아직 좀 완성을 보지 못해서 딥러닝 기반의 어터런스 인텐트 연관도 분석은 다음 세션에 좀 보여드릴 수 데모가 가능하거든요.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요거는 앞에 좀 주요하게 말씀드렸던 이제 다중 시나리오 처리와 그다음에 컨텍스트 기반의 이제 인텐트 엔터티 예측 부분인데, 뭐 예시를 간단히 들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펍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설계를 시뮬레이션 하다가 뭐 요율 또는 뭐 담보라고 하는 단어가 갑자기 궁금하면 그런 거를 FAQ로 물어봤다가 다시 보험 설계하는 이런 서비스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다중 시나리오에 대한 전체적인 횡적 이동,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콘텍스트 유지에 의한 기존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 이런 부분들 서비스의, 그러니까 챗봇의 서비스성에 대해서 좀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 평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의 예시는 뭐 간단하게 예시를 좀 들었습니다. 콘텍스트 기반 뭐 엔터티 예측이라고 했는데, 이 분이 갑자기 이제 서울 날씨 알려줘라고 하는 이제 발화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서울 날씨 알려줘라고 물어봤다가 그럼 미세먼지는? 이라고 연달아서 물어본다면, 답을 듣고 나서 미세먼지는? 하고 연달아서 물어보면 사실 미세먼지도 지역별로 제공이 되고 시기별로 제공이 될 텐데 언젠지 그다음 어딘지를 알 수 없는데, 직전에 서울이라고 하는 로케이션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리고 미세먼지를 물어보는 발화 자체는 전체적인 인텐트와 엔터티의 요구 조건이 뭐 알고 싶은 게 무엇인지, 미세먼지인지, 어딘지, 언젠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입력 요소로 돼야 되는데 그 입력이 들어오지 않아도 이전의 히스토리 컨텍스트를 통해서 아 이거는 서울의 미세먼지를 뭐 물어보는 거구나. 그다음에 오늘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OS 처리하지 원래 이게 그 뭔가 특별한 이펙트를 주지 않으면 미세먼지는 하고 들어오면은 뭐 서울이라는 말이 안 들어와서 언제라는 말이 안 들어와서 OS로 뵙도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되게 엄격하게 그냥 뭐 서울에 누구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구의 날씨를 알려주거든요. 이런 것들로 진짜 그 글로벌 디폴트를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전의 컨텍스트에 근거해서 뭔가 이제 사용자가 원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좀 이렇게 예측해서 알려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솔루션의 좀 주요한 피처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거였고요. 저희가 이제 3Q, 4Q에 이제 좀 중요하게 이제 좀 처리하려고 하는 그 봇빌더의 그 고도화 요소입니다. 뭐 대화 처리나 인사이트, 그다음에 요소 기술 내재화 요 세 가지로 저희가 주요 꼭지를 좀 잡고 있고요. NLU 어차피 저희가 이제 NLU 분석은 이제 API 이제 외부 API에 의존하다 보니까 뭐 비문이라든가 그 앞단에서 걸을 수 있는 이런 단어들 비속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단 NLU까지 가지 않고 앞단에서 걸러줄 수 있으면 실제로 고객이 한때 과금되는 NLU들에 대한 그 API 요금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인텐트를 지금은 형태소 기반으로 좀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워트백 이런 워드 인베딩 기법을 통해서 이제 엔터티들 간의 유사도를 좀 추천해가지고 인텐트를 추천하는 이런 방법들을 지금 좀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테스트 자동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뭐 퀘폴드 테스트나 블라인드 테스트나 이런 거를 사람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뭐 테스트군, 뭐 검증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나눠가지고 뭔가 단순히 통계 기법으로 좀 가고 있는데 저희가 등록된 어터런스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테스트 지리들을 자동으로 좀 만들어서 해당 부분들을 가지고 자동 테스트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체계를 좀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플로우 커버리지라든가 학습 현황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형태소나 이런 부분들 통계적 기법을 좀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딥러닝 기반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많이 어렵습니다. 좀 그 시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업데이트 되면은 다시 한번 좀 공유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